아빠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맞았다. 그게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남학생들은 잘 안 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울면 많이 웁니다. 아이들이 금방금방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답일 수 있겠다. 네, 반갑습니다. 글 쓰는 수학 선생님 김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20개월 차입니다. 사실 많이 바뀌진 않았고요. 대부분은 아빠가 되기 전에도 저는 학생들에게 기본을 참 중요하게 강조를 했거든요. 수학의 기본기 이런 건 아니고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고 또는 뭐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거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맞았다. 아빠가 되고 나서도 보니까 제 딸아이가 커서 어떤 어른이 됐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것 그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 김동진의 욕심은 아니고요. 그게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있고요. 조금 바뀐 건 아이 하나하나를 조금 더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이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학부모가 되고 나서 좀 새롭게 겪은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어린이집의 그 선생님들께서 매일 특별한 어플을 통해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똥은 몇 번 쌌는지, 뭐 똥 쌀 때 똥 상태는 어땠는지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은 정확하게 그걸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학부모님들이 다시금 그런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게 몇 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시시콜콜한 준비물들을 조금 챙겨달라 부탁드린 게 있어요. 방석이라든지, 뭐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날이 금방 따뜻해지면 운동을 하면서 땀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런 마른 티셔츠 몇 장을 좀 부탁드린다든지. 뭐 그런 부탁을 또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중에 학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정도 메시지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렸어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손글씨를 적어주셨어요. 뭐 길게 쓰신 분도 있고 짧게 쓰신 분도 있는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막 직접 나눠주진 않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아이들한테 너희 부모님이 이런 메시지를 너한테 보내주셨다 라는 거는 보여줬습니다. 아이들도 적잖이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지 않는 일도 있거니와 집에서는 살가운 말을 잘 안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게다가 그 모든 학부모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선생님께 존댓말로 존칭을 써가며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써놓는 걸 보고 뭐 우는 친구도 있고요. 남학생들은 잘 안 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울면 많이 웁니다, 아이들이. 그게 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또 그게 자기 부모님이란 걸 알게 되면 눈물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많으시겠죠. 저는 기껏해야 이제 20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지금 17, 18 된 학생을 지금까지 키워오신 학부모님들은 저보다 나이가 엄청 많으시겠죠. 그분이 저에게 꼬박꼬박 존칭을 쓰신 이유는 뭐 이유는 단 하나죠. 자기 아들, 소중한 자식을 좀 잘 부탁드린다는 그런 의미겠죠. 받은 메시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짧은 메시지였어요.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주를 다 준대도 바꾸지 않을 누구누구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 사랑하고 언제나 응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주를 다 줘도 바꾸지 않는다는 게. 물론
말은 안 되죠. 이 인간이 우주의 일부기 때문에 우주를 다 주면 그 아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 그 인간이 역사적으로 추구해온 모든 욕망과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준다는 조건 하나와 이 아이 하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별거 아닌 메시지였어요. 우리 아이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잘 부탁드리고 엄할 때 엄하게, 그리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좀 잘 부탁드린다. 좋은 어른의 모습 많이 보여주시길 바란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저는 이게 뭐 특별히 다른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에게 봐라, 너희 부모님이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도 학교 생활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라고 했더니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좀 많이 큰 것 같은 17, 18, 19 되는 고등학생들도 속에는 여전히 조그만한 아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른이 되면서 아빠가 되면서 아이에게 이런 낯간지러운 말 좀 자주 해줘야겠다. 산이야, 침 흘리지 마. 침 닦자. 낯간지러운. 산이야, 고마워. 뭘 자꾸 저기 해야지. 잘하고 있어. 고마워. 고마워. 딸이 다니 고마워. 그게 아빠가 되고 나서는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어떤 걸지, 제가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아이를 키워오신 학부모님 마음을 제가 지금 알겠습니까마는 요만큼이나마 그 한 18분의 1만큼은 조금은 따라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도 더 엄하고 더 자상하고 더 오래 이제 눈을 보고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에서 주로 하던 잔소리도 직접 시간을 내서 하게 되고, 이런저런 도움 주려는 말들도 아이를 앞에 놓고 얘기하면서 대화로 풀어가는 일도 많이 생겼고요. 정말 신기한 건 강의 한 번을 통해서 2명, 3명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10명, 15명을 바꾸면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 명에게 10분, 20분을 내서 금방금방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답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게 뭐 나중에 저도 알게 된 거지만 뭐 마케팅이나 영업 쪽에서는 개입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맛을 보게 되면 사게 되는 구매율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 책을 직접 몇 장만 읽어보시면 이제 직접 사야겠다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바꿔야 한다는 어떤 개입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개입을 인위적으로라도 또는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아빠가 되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